안녕하십니까, 박인종 회사입니다. 오늘은 근로자의 월급에 대해서 붙는 4대 보험하고 또 4대 보험에서 빼는 비과세 소득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그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게 세금보다는 어떻게 보면 4대 보험 쪽이에요. 공과금. 왜냐하면 세금은 월급이 연봉이 이렇게 되더라도 거기서 소득공제가 있고 해가지고 차액에 대해서 6%부터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실 전 국민 근로자들의 한 50%가 면세점이 될 정도로 이렇게 부담이 별로 낮고 아예 고액 소득자들이 이제 많이 내는 그런 그러니까 소득 균형을 이제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데, 이 4대 보험은 작은 월급이건 많은 연봉이든 간에 무조건 그 비율을 쫙 올라가니까 어떠한 공제사항도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대책 없이 그냥 내는 것이죠. 또 월급쟁이의 소득은 투명 유리 지갑 속에 있는 그 딱 빤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뭘 빼고 뭘 어떻게 접고할 자시고할 게 없습니다. 이와 같이 4대 보험이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가장 큰 그 부담이고 관심사고, 또 월급이 적든 많든 무조건 부담하는 사람들이고, 일용 근로자일 경우도 4대 보험이 부과가 돼요. 그래서 고용주들은 일용 근로자들도 이제 뽑기가 어렵고 그냥 파트타임으로 아니면 뭐 이 자유직업 소득으로 기타 소득으로 뽑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,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약간의 편법적인 소득 지급 방법이 동원이 되지만 그 부담이 있고 해서 그거를 총액으로 또 그 일을 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은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불가피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한번 그래도 그 합법적인 차원에서 근로소득을 처리했을 거고, 여기서 4대 보험이 좀이라도 부담이 덜 되는 항목이 뭔지를 좀 이번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아서 하는 건데요. 이거는 제가 2018년 12월 17일 안세 재경 전원에 이렇게 한번 잘 넣어놨습니다. 한번 찍어보시고요. 또 여기 지판에다도 이렇게 잘 써놨습니다. 그래서 한번 눌러보시죠. 찰칵 누르시고 이제 정지하면서 봅시다. 자, 79항인데 근로자의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 4대 보험 어떻게 계산하냐, 얼마나 유리되느냐, 또 비과소득이 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과연 얼만큼 제외시킬 것이냐, 뭐 이런 것이 이제 관심사죠. 자, 먼저 4대 보험 항목 자체를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. 자, 국민연금은 9%죠. 9%를 이제 직원하고 회사가 4.5%씩 반씩 넣어놔요. 그래서 이제 이건 또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금액이 상한선이 있어요. 왜냐하면 너무 많이 저축해도 안 되고 또 9%나 되는 거를 다 뺏어서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, 또 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월급 상한 이게 좀 오를 겁니다. 이게 월급 상한선. 건강보험료는 6.24%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. 그냥 건강보험 재단이 자꾸 바닥이 나고, 연로한 분들은 더욱더 오래 살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병원에서 병원비를 많이 지출을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내야 되고 거기서 또 쓰게 되고, 또 자기도 젊은 사람이 나중에 늙을 때는 또 병원에 가서 요양원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부담하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. 이게 문재인 케어다 이렇게 해서 또 올리고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. 자, 이것도 근로자 반, 회사 반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소득 상한 구간이 월 7,800만 원, 연봉 10억까지 거의 그냥 6.5%부터, 연봉이 한 5억인 사람은 5, 6, 30, 3천만 원 내는 것이고 10억인 사람은 6,240만 원 내는 것이죠. 회사하고 같이. 그래서 9년공단이 부르는데,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또 들면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또 있어요. 그래서 이 국민 건강보험료에 대한 18%인가 이렇게 붙어요. 그래가지고 0.46%로 돼서 이거는 회사가 내기도 하고 본인이 내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. 이건 나중에 이제 요양원이나 양로원 갈 때 쓸 돈이라 해서 미리미리 이제 보험인데, 보험이라는 것은 저축과 달리 저축은 자기가 낸 걸 꺼내 모으는 것이지만 보험은 그냥 내는 거예요. 그래서 확률적으로 건강하면 아무 지원 없이 그냥 잘 사는 것이고, 운이 없게나 아니면 건강관리를 잘 안 하거나 해서 아픈 사람들이 다 이제 그걸 갖는 것이죠. 그 다음 고용보험은 1.3%쯤 되는데 이것도 역시 회사하고 직원이 반반 부담하겠습니다. 이건 이제 월급 상한이 없고, 대표자는
실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대표자는 자기가 잘못해서 그냥 하면 그냥 끄시고 다음 사업을 하던가 아니면 집에서 쉬던가 하지 직원들 같이 실업급여라는 거 없어요. 실업급여라는 게 없기 때문에 대표자나 이사는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. 이 보험법에서. 산재보험은 이제 이 업종별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옛날에는 이제 1% 이하였었는데 점점 올라요. 자꾸 이제 재해가 발생하고 아니면 재해가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재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혜택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에라 그러면 더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게 누군지 자꾸 사고를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키면 국민 전체적으로 부담이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이 모든 게 각자가 조심해야 이게 다 부담이 줄어들지 각자가 막 지 마음대로 눕고 배드 축구이죠. 축구에서도 어느 나라 사람들 가끔 가다 보면 조금만 넘어져도 그냥 누워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점점 올라가는 것이죠. 그 다음 지방세도 월급에 붙습니다. 0.5%가 해서 총 부담률 다 합하면 18.84% 돼요. 이제 이게 옛날에 한 15%였는데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. 계속 누군가 공약 선언해서 퍼주기 또 이것 해주겠다 저것 해주겠다 그러면 뭔가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내고 그냥 월급 적은 사람은 그냥 혜택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계층 간의 갈등과 양파의 갈등이 서로 있는 것이죠. 자, 이 중에서 이제 18.88%에서 회사가 10.57% 정도를 부담하고 직원이 이제 상교요양보험까지 자기가 낸다고 치면은 8.73%를 부담합니다. 회사가 그래도 어쨌든 2%로 내는 거예요. 10.57% 직원은 8.73% 총합이 19.3%입니다. 이게 점점 인상이 돼가지고 이제 20%가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. 이제 아마 2, 3년 지나면 토탈링 20%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이 건강보험 재단이 바닥이 나니까 이렇지 국민연금도 좀 올린다 말린다 뭐 이런 얘기 좀 있고 고용보험은 자꾸 실업급여가 늘어날수록 지금 실업자가 뭐 100만 시대인데 이게 뭐 다 6개월씩 실업급여를 주려면 그것도 한 달에 한 100여만 원, 70만 원 해가지고 한 6, 700만 원 들어가니까 자기가 낸 고용보험료는 뭐 한 연 다 합해봤자 직거리보다는 좀 더 크겠지만 한 3, 40만 원인데 그거 10배, 20배를 받으니까 이것도 바닥에 날 수도 있어요. 자, 이렇게 이런 18%, 19.3%의 부담 기준이 이제 종속적 근로소득의 상여금 포함인데 다 때려 넣어야 돼요. 그러니까 그때 일시적 급여든 이 평균 급여든 간에 근데 비과소득은 빼준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월 평균 부과 금액은 이제 이 평균 내에서 부과하고 나중에 상여금이나 뭐 특별급여가 있어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다음 연도에 4월에 차액분이 더 추가로 고지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소득이 낮아지면 차액분이 환급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자, 이 중에서 이제 공통적 모든 기업 모든 사람의 공통적 비과소득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보면 식사비 월 10만 원 정도 이건 이제 옛날에 책정된 건 아직도 10만 원이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한 끼가 요새는 이제 만 원이잖아. 옛날에 5천원이었을 때는 이제 20일 근무 기준에서 10만 원이 맞는데 지금은 만 원이니까 월이 한 끼 만 원이라면 월 20일 기준이면 20만 원 정도 올라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나 사내 식당에서 먹는 것은 그 값이 더 된다 하더라도 괜찮고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비 이것도 옛날 건데 월 2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일직료 숙박료는 그냥 실비 그대로고 그 다음에 초중고 학생의 댕기는 건 학자금 지원금 이런 것들 본인이건 자녀든 이런 것들도 빼줍니다. 왜냐면 실비로 나가는 건 게 소득이 아니잖아요. 출산수당 또 6세 이하 보육료 월 10만 원까지 이것도 뭐 너무 작은데 올려야 될 것 같고 생산직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해서 연봉 2,500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 그래도 있어요. 초급 사원들 중 소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연 240만 원이니까 월로 치면 20만 원씩 평균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선언법상의 승선수당 월 20만 원, 다 20만 원급이네요, 그죠? 요양보상금, 휴학보상금, 장애보상, 집 이런 건 이제 정말로 안 된 경우죠. 이런 이벤트, 안 좋은 이벤트가 있을 때의 그 보상금을 회사 줄 때는 이거는 이제 이런 거에서 빼고 하자 그렇게 돼 있어요.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산재보험법이나 국민연금이나 근로기준법상의 특별한 항목들이 좀 있어요. 여기서 예시 안 했는데 제가 아주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거 식사대, 자가운전 보조비, 일직료, 그 다음에 학자금 지원료, 출산휴가 수당 뭐 이 정도 생산지 연장 수당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내 급여에서 사대보험을 빼도 되는 즉 회사 본인이 볼 때는 8% 정도 8.73% 되고 그러니까 자기 연봉에서
이거 빼지면 8.73%만큼 빠지는 거예요. 그만큼 10% 아까 이제 회사도 10.3%, 다 합하면 19.3%니까 굉장히 큰 그 금액의 포션이다. 그래서 웬만한 원천세, 소득세보다도 사실 4대 보험이 더 민감하게 자기 월급에 대해서 붙는지 안 붙는지를 작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4대 보험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자세와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. 그래서 급여에도 알아보고 회사의 규정에도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박윤정 회사였습니다.